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 상황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개표 이틀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중이고 현재 앞서고 있는 네바다주에서 승리를 확정하면 선거인단의 매직 넘버를 지우게 됩니다. 바이든은 개표가 끝나면 승자로 선언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경합주에 대해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대선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한 모든 주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미시간과 조지아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트럼프의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안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상원 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며 민주당을 올킬 독식에 따른 증세와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의회가 문을 열면 부양책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연내 부양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장 후반에는 FOMC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나 자산 매입 등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성명에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다소 후퇴한 평가를 했었고 파월 의장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제의 앞길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재정 및 통화의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대로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지며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을 보였고 사상 최고가에서 다우는 4.15%, 나스닥은 1.54%, S&P는 2.21%로 초근접한 상황으로 이제 증시의 랠리 파티를 되돌아볼 타이밍일 수도 있겠습니다. 금값은 2.7% 급등하며 온스당 1946.8달러로 9월 18일 이후 7주 만의 최고치이고 WTI는 4일 만에 하락하며 0.9% 하락한 배럴당 38.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CBOE 빅스는 6.73% 하락한 27.58포인트로 27.81 라인을 하향 회복했습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장 시작 직전에 트럼프의 성명 발표가 있었고 거기서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사실상의 불복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불복 선언은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사안이라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장중에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네바다주의 부정선거 증거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개표가 99% 진행되며 양 후보 간의 동률을 기록 중이었던 조지아주에서 급작스레 개표가 중단이 되었다는 속보까지 나오며 시장은 다소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세로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이의 영향을 받는 흐름을 확연히 보였습니다. 0.33%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어제에 이은 외국인의 선현물 대량 매수가 진행되었고 기관도 오전장 매수에 가담하며 장 초반 2431선까지 고점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에 개인의 차익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방 변동성을 이렇게 강하게 보인 뒤에 보합 부근을 계속 등락하던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돌아서자 하락 전환했고 장막판 일부 회복하며 2416.50포인트 0.11% 상승한 십자 음봉 마감입니다. 외국인은 어제 1조 1300억의 매수에 이어 오늘도 7900억 이상의 강한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약한 매도를 보였습니다. 주봉은 최근 3개의 주봉 캔들을 모두 상승 장악하는 6.59% 상승한 장대 양주봉을 만들었습니다. 0.52%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시작과 함께 강력한 외인기관 양매도가 진행되며 하락 전환했고 장 중반까지 역대급 양매도에도 개인이 적극적으로 받아주며 하락권에서 잘 유지했지만 1시 반 이후에 개인도 주말 회피 물량을 밑으로 던지며 지수는 832.27포인트까지 급격하게 저점을 기록한 뒤에 일부 회복하며 836.78포인트
0.95% 하락 음봉으로 35일선, 60일선을 이탈 마감하였습니다. 외인 기관은 어제 강매 수익보다 훨씬 강한 매도를 보이며 외인 3,351억, 기관 2,857억의 매도로 합산하여 6,400억 이상의 역대급 양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주봉은 지난 2주간의 음봉을 회복하는 5.57%의 윗꼬리 상승 양주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은 하락 출발 후 0.91%까지 상승 마감했고 대만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홍콩은 약세를 보였고 최근 급등한 뉴욕 증시의 오늘 선물은 일제히 약세를 진행했습니다. 4.2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7.8원 하락한 1120.4원의 음봉 마감으로 종가 기준으로 2019년 2월 27일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원화 강세를 보였습니다. 0.65% 상승 출발한 선물은 0.3% 상승한 321.85포인트의 음봉 마감으로 외인 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에서 외인은 어제 9천억 이상의 순매수에 이어 오늘도 6천억 이상의 강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2.44%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1.90% 하락한 21.74포인트의 양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LG화학 6%대, 삼성 SDI 3%대, SK이노베이션 2%대 강세 등 2차 전지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테마로는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였고 바이든 수혜인 태양광과 풍력 등은 초반 강세를 보이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LG화학 보겠습니다. 그저께 영상에서 67만원 시도 후 저항이었지만 LG화학은 이제 9월의 물적 분할 악재를 다 해소하게 된 것이고 이 67만과 63만 5천원 박스 안에서 상방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1만 경우에 따라서는 74만 라인까지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는 67만원을 돌파 마감한 양봉이라 강한 돌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양봉으로 67만 라인의 안착 지지라면 추가 상방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1만원 라인을 돌파해버리며 72만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LG화학은 다른 레벨에서 놀게 되겠죠. 이제는 이 67만원 이 라인은 이탈해서도 안되고 이탈하지도 않을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LG화학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어제 8%짜리 양봉으로 이 박스 상단에 딱 붙여서 마감한 게 예민한 자리 마감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박스 안에서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붙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면 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것이 되고 오늘 음봉이면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한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분들이 오늘 어제 이 큰 양봉을 다 훼손시키는 음봉을 만들어버리며 이 박스의 중단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거래량도 어제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클로징이 아닙니다. 일부 세력 매물 이탈은 약간 보이지만 그 정도 수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한가의 쇼크를 클리어 시키려면 이 정도 기간의 진행으로는 안 되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겠고요. 다음은 HLB입니다. 일단 LB는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늘 하던 대로 오늘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한국일보 기사에 대한 투심의 소화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오늘 캔들이 아주 중요했던 LB는 강보합 출발해서 시가를 고가로 장 초반부터 약세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세와 횡보를 반복하며 장중 반등이 전혀 없이 진행하다가 밑골이 없는 음봉으로 5일선 21선을 살짝 하회하며 앞선 3개의 양봉 중 2개의 양봉을 훼손하는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3.44%이고 오늘 평균가는 93,858원입니다. 어제 블록딜 약 22만 주가 있어서 어제의 실지 거래량 대비는 166%인 65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3주 연속으로 금요일에 3%대 하락 음봉이 나오며 윗골이 도지성 주봉을 만드는 모습인 LB는 주봉으로는 이번 주 224만 주의 극도로 적은 거래량으로 1.09% 상승한 윗골이 양봉 도지 주봉입니다. 3연속 도지 주봉으로
여전히 주봉 60주선 권역을 유지하며 주봉상 다지는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모멘텀 공백 시기에 거래량이 극도로 씨가 마른 구간에서의 옵티머스 관련 불안한 기사가 2개 연속 나타났지만 이에 반응하는 하방 매물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악재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뚜렷했다는 의미입니다. 양 도지 주봉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LB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떠한 좋은 거 나쁜 거 요인들을 다 무시하고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위아래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인 것이 현재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회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관련한 더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든지 진행 절차들이 추가 지연 소식이 나온다면 하방일 것이고 다른 어떠한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바로 상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하방 시에는 거래량이 저조해야 되고 상방 시에는 대량 거래량이 나타나야만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하방 시에 대량 거래량, 상방 시에 제한적 거래량이라면 부정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도에 방향성을 확인하는 어떠한 계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역시 강보합 출발한 L생도 장 초반부터 약세권 진행으로 LB에 연동했고 오후장 특별히 의미 있는 거래량 없이 5일선을 살짝 하회하는 음봉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4.21%, 평균가는 26,760원입니다. 전일의 129%인 87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LB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 압박으로 개인들 매물 심리가 강해졌지만 하방 거래량이 강하게 나온 것은 아닌 그러한 캔들입니다. 주봉은 368만 주의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1.15% 상승한 윗꼬리 양봉 도지 주봉으로 3주 연속 양주봉이며 5주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일생은 주봉상 초단기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이며 역시 상하방으로 방향성이 곧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 종료 후에 진양곤 회장의 해명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보셨을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봐오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 중에 IR이 있었던 10월 6일의 18번째 영상 그리고 옵티머스 로비리스트에 진 회장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지라시가 돌아 회사가 장중에 급하게 공지를 냈었던 10월 13일 23번째 영상과 24번째 영상 또 중앙일보 기사로 인한 38번째 영상 그리고 바로 어제 영상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이번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진 회장의 법적 책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손실 확정 시 그 손실에 대해서는 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보전할 것이고 이미 그에 대한 담보로 자기 주식을 회사에 위탁했다. 그러나 코로나의 사유로 모든 현안 사항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연초에 진행시킨 주주 배정 유증을 6월에 성공시켰고 그 유증의 증권신고서 내용에 전혀 없던 투자를 감행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애써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긴 시간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고통을 겪어온 거기다가 시장 특히 제약바이오의 랠리에도 철저히 소외되어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정말 윤리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느냐고 성토해 왔습니다. 늦게라도 오늘 이번 사안의 내용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점 긍정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에 진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하는 주주는 주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이 이야기는 팩트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구조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며 그 회사의 시총을 시시각각으로 만드는 과정 안에서 단기 투자, 장기 투자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투자 주체의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투자 행위일 뿐인 금융거래 기법입니다. 그 말씀은 마치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수익을 낼 자격이 없다. 우리 회사에서는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로 시장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회장님은 그동안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많은 청사진과 그에 대한 각오를 아름다운 많은 표현으로 시장에 공헌해 왔습니다. 그 청사진보다 실제의 미래 가치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저는 알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도 투자의 기법인 현재의 금융시장 안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과 신뢰상실은 단기적으로는 미래 가치보다 당장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까 회장님도 유튜브에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자꾸 안 좋은 옵티머스 이야기를 거론하는 게 주주이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침묵은 은폐를 위한 침묵이 아니라 떳떳함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아니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셨다고. 네, 시장은 냉혹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경영상 판단으로 발생한 일과 회장님의 떳떳함의 표현을 위한 그 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에 대해서 회장님의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당국에 맡겨두고 HLB가 당면한 많은 일들에 대한 선의의 채찍질과 시장과의 소통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법구경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만들어진다라고. 시장은 HLB를 우유를 만들 소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 책임 있는 최고 경영자이자 대주주이신 회장님이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HLB에 드리는 말씀이 길어져 오늘 영상도 상당히 롱타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선과 LB의 기사들로 인해 좀 더 피곤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